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곽도원 3년 만에 복귀입니다. 자, 2022년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돼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곽도원 씨 다들 아시죠? 자, 오늘 3년 만에 갑자기 등판. 네, 3년 만에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9월 25일이었어요. 곽도원 씨가 제주도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을 데려다주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고 이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이후에 활동을 모두 멈췄었습니다. 자, 곽 씨,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컸고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본인이 2022년에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짚으며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곽 씨가 음주운전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게 3년 만에 등판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곽도원 씨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활동에 앞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좀 증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곽도원 씨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주연을 맡은 티빙 시리즈 빌런즈가 공개가 됐고 홍보에 이 곽도원 씨의 이름이 배제됐음에도 음주운전 논란이 끝없이 소환되고 민폐를 끼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22년 활동 중단 이후에도 이미 촬영을 마쳤던 영화 소방관이 개봉한 바 있고요. 이번에도 작품 공개 시점에 맞춰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 잠든 새벽 시간 식당 앞 CCTV. 자,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번쩍 그대로 와도 꽝! 슈퍼카가 덮치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 자, 그런데 말이죠. 잘 보세요.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온 운전자 통승자 부축을 받아서 그대로 생 팬티런을 하더라. 자, 저렇게 좋은 차까지 냅다 버리고 사라지셨다. 네, 지난 4일 새벽 4시쯤에 이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고급 스포츠카가 돌진을 했어요. 식당 외부 돌담 부쉈고요. 유리창도 박살 냈고요. 식당 내부까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어요. 다음 날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본인이 차주라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차는 맞는데 도대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운전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CCTV에서 본 인상착의를 얘기해줬더니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본인이 운전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어떤 보상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 차마 이실직고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데. 자, 뭔가가 있으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 했겠죠. 예. 제보자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만약 신고하거나 보험사 통하면 제대로 좀 보상을 못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리비,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견적서를 뽑은 다음에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뭐가요? 보험 처리합시다라고 합니다. 어허. 왜? 이러니까 아마도 뭔가가 끝났기 때문 아닌가 제보자는 추측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마 음주 부분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비틀비틀. 비틀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날이라면 측정도 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아마 근처에서 이 아들 술 마신 것 같긴 같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비틀비틀. 이 정도면 술 먹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노리고 합의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혼밥 후 노룩 패스입니다. 자, 먹튀범 모듬집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국밥집 들어온 남성 익숙한 듯 냉장고에서 저렇게 물을 꺼낸 뒤에 자리에 일단 앉습니다.
아 이모 국밥 한 그릇 말아주소. 아이 겨울엔 뜨끈한 국밥이 최고지. 자 땀까지 막 흘리면서 한 그릇 뚝딱.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곧 나갈 뜰 외투를 챙겨 입더니 자 그런데 한참 그대로 앉아 있네. 어허. 자 바로 그때 직원 없는 틈을 타서 쌩 공짜 국밥이 최고지. 어이구 이 한심한 인생아. 예, 대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 16일 몇 번 왔었던 손님이 국밥과 만두 한 접시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듯 냉장고에서 물을 꺼낸 손님은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휴지로 땀까지 닦아가면서 한 그릇 뚝딱 비웠다고 합니다. 이후 자리에 앉은 채 외투를 입더니 망부석처럼 앉아서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가끔 눈치를 보듯이 이 직원을 흘끗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간 그 틈을 타서 밖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가 이웃 가게의 CCTV를 봤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왜요? 손님이 먹튀한 뒤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참 동안이나 식당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이 처음 온 손님도 아니고 돈 없어서 다음에 좀 갖다 드릴게요라고 했으면 알겠다고 했을 텐데 나갈 타이밍을 보다가 도망간 게 제일 화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제보 영상 이어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초밥집입니다. 한 학생이 들어오더니 자 구석자리로 가서 착석을 합니다. 자 초밥 한 접시를 싹싹 비우고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집에 갈 생각은 않는 것. 자 잠시 후 뒤로 흘끔 보더니 기립. 자 그 순간에도 아차차차차차 입은 닦고 가야지. 휴지는 테이블 위에서 쓱 망설임 없이 퇴장 엔딩을 하더라. 공짜밥 먹고 입은 뭐하러 닦고. 내 입은 소중하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밥집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와서 24,000원짜리 모둠 초밥입니다. 아이고. 좋죠. 그걸 시켜 먹고 뭔가 나가버리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그냥 먹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CCTV 돌려보니까 간 거는 맞는데 더 놀라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내 입은 소중하니까 입을 닫고 그 입을 닦은 휴지는 버려두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뭐 까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입을 닦으면 증거가 다 남아 있겠죠, 사실은. 찾으려면 박 금방 변호사님 찾을 수 저게 있습니다. 진짜 까먹은 태도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 닦고 갔는데 사실은 근데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먹튀를 하려면 입은 좀 안 닦아 먹튀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돈을 내십시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을 가보죠. 택시비 못 줘, 소송 걸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집에서 자차로 4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채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없어서 회사에 지각을 하고 택시비까지 왕창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제가 이미 회사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연락을 이제야 받네요. 정말 죄송해요. 라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임산부이기도 하고 출근이 늦어서 오늘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는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태도를 싹 바꾸더니 택시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아우 이웃 주민끼리 정말 너무하네요. 택시비. 아우 아까 정말 사과한 거 다 취소해요. 아니 아줌마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줌마 때문에 오늘 저 회사 지각도 하고 택시비가 왕복 6만 원이나 나왔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그냥 가고 연락도 안 받았으면 그 정도는 지불하셔야죠. 아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네. 택시비? 나 못 주니까 소송을 걸든지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해요. 처음엔 분명 죄송하다고 했으면서 택시비 얘기가 나오니까 이웃끼리 너무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중주차 때문에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지각까지 했는데 택시비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예,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줌마, 이중주차에 사이드 브레이크 딱, 연락 두절. 그래서 난 안 써도 됐을 택시비 지출.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퉁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소송? 진짜 잘났어 정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우 씨. 어머머머머,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잖아. 근데 어디 갑자기 택시비를 들이밀어 밀기를? 난 못 줘. 소송의 X. 최평론가님부터요. 예, 일단 이중 주차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웠다. 이거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행동인 것 같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출근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임산부잖아요. 만삭이었고 예를 들면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다.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이웃 주민의 행동 때문에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될 택시비가 나간 겁니다. 그래도 이웃이니까 왕복 6만 원 받지 말고 편도 3만 원만 받아라. 전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산 얘기하니까 김하은 아나운서가 장탄식을 쏟아내는데 지금 혹시 바꾸겠습니까? 바꿔요, 빨리. 근데 저는 바꾸고 싶긴 해요. 도의적으로 바꾸고 싶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그럼. 네. 그렇죠.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차를 견인시키기도 뭐하고 소송을 걸기도 뭐하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좀 더 치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임신부였던 것도 있고 택시비를 쓴 것도 있지만 저는 지각한 게 제일 화나요. 직장인이 아침에 그 지각할까 봐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요, 힘들게. 그런데 결국에 내 잘못 없이 이 사람 때문에 지각했잖아요. 지각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지각했고 임신했는데 힘들고 택시비까지. 택시비 정도는 주시는 게 정말 양심이 있는 행동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양심 없으시군요. 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뭐 만약에 인정하고 택시비를 준다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모범 택시 탔으면 그 돈 받을 겁니까? 헬기 탔으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버스비 정도가 아닐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니 준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뭐 6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도 좀 양보를 해서 한 반절 정도만 어떻게 근데 다 달라고 하기엔 좀 뭐 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전해주실까요? 가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만 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정우짱짱님께서도 반은 줘라라고 하셨고 레시장님도 반만 주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외에는 택시비를 안 줘도 된다, 주시는 게 경우에 맞다, 반반입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